조선사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사는 역시 전기와 후기로 구분을 하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였냐? 임진왜란이 되겠죠. 그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누게 됩니다. 1592년, 건국은 1392년 딱 200년 만에 우리는 왜란을 겪고 그 이후에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국력이 많이 쇠하게 되죠. 그러다 근대화의 실패를 제대로 못하고 일제강점기를 맞이하고 독립을 해서 현재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조선 전기의 정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왕들의 업적과 주요 왕들의 업적과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건국 전에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정도전과 급진파가 정도전이죠. 그 다음에 정몽주, 온건파가 정몽주입니다. 정몽주가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정몽주는 이성계도 좋아하고 정도전도 좋아했지만 고려 안에서 계약을 하기 원했던 그런 사람이고 결국 이방원에게 제거가 되면서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데요. 이 온건파들은 심에서 밀렸기 때문에 낙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생활하는지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우선 권력을 잡은 급진파, 훈구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태조 때 업적을 좀 잘 봐주셔야 되겠는데요. 조선을 세운 것은 태조 이성계지만 이 사람은 무인이고요. 그 옆에 있던 정도전이 조선의 모든 행정이나 어떤 체계들을 다 갖춰 나가게 되는데 우선 조선 경국전을 만들어서 체계를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숭배합니다. 유학자이기 때문에 정도전은. 그래서 억불숭유하게 되고요. 그 대표적인 사상을 볼 수 있는 책이 불시잡변이 되겠죠. 불시는 부처를 그냥 불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김씨, 이씨 이렇게 부르듯이 불시, 잡변. 불시가 늘어놓는 잡다한 이야기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농업을 중시했고 4대, 중국에는 4대하고 이웃나라와는 친하게 지내는 4대 교린 정책. 그 다음에 승려가 되려면 시험을 봐라. 도척제. 이것도 억불이죠. 그 다음에 문화로는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지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홍삼분구를 만들었다. 자, 업적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다 한 번에 외우려는 것은 약간 욕심이고요. 일단 요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몇 번 푸시다가 좀 보기에 좀 자주 등장한다라는 것을 하나 둘씩 익혀두시는 것이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태조의 아들 정종이 있었으나 약간 허수아비였고 다시 태종, 이방원이 임시로 세우는 왕이죠. 다시 이방원이 왕이 된 후에는 왕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병, 사사로이 병사를 두는 것을 척파하고 육조 직계제, 왕과 거기에 의정부가 원래 있고 의정부에서 6조, 2호 예병 현공 6조가 있는데 여기에서 일하는 것을 의정부로 보고를 하고 여기에서 왕하고 보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왕과 의정부를 스킵하고 6조가 직접 이렇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보고하는 것을 갖다가 6조 직계제라고 하죠. 이것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죠. 그래서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려 했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서울차례법, 자기가 아무래도 그 서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방번과 이방석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첩의 자식을 차별한다 라는 그런 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도 금지하고 호패를 들고 다니게 해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줬고 그 다음에 땅을 조사했고 창덕궁을 건설합니다. 그 다음에 개미자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활자죠. 그래서 세종 때는 갑인자인데 약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경자자는 많이 안 나오니까 갑인자. 그래서 태종은 개, 세종은 갑, 순서대로 개갑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간원을 독립시키고 신문고를 부활하고 노비변정사업, 그 다음에 이거 지도도 이때 있었다. 파란색 글씨 위주로 좀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란색은 꼭 외워야 하는 이해하고 암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세종. 세종은 엄청난 왕이죠. 조선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딱 한 명 골라라 그러면 대부분 세종대왕을 뽑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한테도 굉장히 연관이 있죠. 한글을 창제하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폭군이었어도 다 용서가 될 찐데 굉장히 정치도 잘하시고 군사, 외교, 정치, 문화 하나 빠진 게 없는 엄청 위대한 왕이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집현전에서 공부를 시켰죠. 학자들 공부를 시켰고 그 다음에 위정부 서사제입니다. 이 육교 직계제와 반대되는 개념이 의정부 서사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왕이 의정부를 거쳐서 육조와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위정부 서사제이고 왕이 육조랑 같이 바로 다이렉트로 일하는 것을 육조 직계제라고 하죠.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려 했던 태종과 세조는 육조 직계제를 사용했고 세종은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했다. 그 다음에 한글, 와 대단하죠. 그 다음에 의창 있고요. 이거는 구일책이고 활자, 갑인자, 그 다음에 사용 삼심제, 그 다음에 사군 육진을 개척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지도 이 모양은
요 사군 육진을 이때 세종 때 개척을 한 것이죠. 스시마섬도 정벌했고, 그래서 군사적으로도 훌륭했고, 그 다음에 세금을 걷는 방법인데 전분 6등, 전에 따라서 땅에 따라서 6개 등급으로 나누고, 농사가 잘 됐냐 잘 안 됐냐를 따라서 9개 등급으로 나눠서 백성들의 세금을 줄여줬다. 세금 부담을 많이 줄여줬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치우국이, 자경로, 안구일보, 정관보, 여민남, 뭐 이거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농사직설이라는 책. 그 다음에 삼강행실도, 글을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림으로 만든 책. 삼강행실도. 요거는 그림, 그 사진 자료로 가끔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문종, 뭐 아까운 왕이죠. 단명을 해서, 현명했다고 하는, 좀 단명을 해서 아까운 왕이 되겠고요. 물론 대리청정을 많이 했습니다. 세종이 살아있을 때도 대리청정을 했으나, 일찍 단명을 했고, 그 다음에 단종. 단종은 문종의 아들이지만, 문종의 동생인 세조한테 죽임을 당하고, 세조가 그 왕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영화로도 있죠. 관상. 많이들 보셨을 텐데, 거기에 배경이 되는 계유정난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세조는 뭐 아무래도 뭐 자기가 한 일이 이렇게 떳떳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공부하면서 내욕하지 마, 경연하지 마. 그 다음에 왕권을 강화해야 되니까 육조 직계제는 할게. 그 다음에 경국 대전 편찬을 시작했고 마무리 지은 것은 성종 때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뭐 정상적인 방법으로 왕위를 이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징옥, 이시해 등의 난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유양소도 폐지합니다. 유양소라는 거는 여기 나오는데 사림들의 뭐 약간 놀이터 같은 것이죠. 그 지방에서 유양수에서 양반들이 모여서 어떤 정치에 좀 참여를 하고자 하고 뭐 거기에서 약간 세금도 걷고 이러면서 약간 부패를 많이 한 곳으로 표현이 되는 그런 유양소. 옥시부인전 드라마를 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것도 유양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직전법. 관리들한테 원래 전현직 관리한테 모두 다 월급을 줬어요. 그러나 관리들한테 수조권을 줄 땅이 부족하니까 현직 관료만 월급을 받아라 라고 하는 직전법. 그 다음에 원각사, 십층 석탕. 이 사람은 약간 불교적 성향을 띠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석골상절도 세종 때 했지만 이것도 세조가 쓴 거거든요. 이것도 뭐 석가의 일대기를 그린 그냥 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오이를 설치하기도 한다. 그다음에 파란색 글씨 위주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종도 단명했죠. 자, 성종은 경국대전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경국대전 편찬하면 그냥 대부분 성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홍문관을 집현전을 홍문관으로 만들어서 다시 공부하는 기관을 만들었고, 다시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하는 숭유먹불, 관수관급제, 국가에서 걷어서 국가에서 직접 월급을 주는 관수관급제, 그 다음에 도척제를 폐지한다 했는데 이것도 역시 억불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여기 태조 때는 도척제를 시행했는데 시험을 봐서 스님이 되라, 이것도 억불이고, 이 도척제를 폐지한 거는 이마저도 어떻게 해서든 스님이 못되게 하는, 그냥 그마저도 방법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이것도 억불입니다. 그래서 시행과 폐지다 억불이더라. 사림을 등용하기 시작하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책들을 쓰기도 하고 악학개범도 보기에 자주 등장하는 책입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여기서 사림을 등용했다고 했는데 이 사림이라는 게 누구냐면 요 사람들입니다. 요 사람들. 옹건파. 조선을 건국할 때 힘을 잃고 시골로 내려갔던 양반들이 향촌에서 힘을 모으고 유양수에서 힘을 모은 다음에 공부를 시켜서, 서원에서 공부를 시켜서 인력을 양성하고, 그 다음에 결국 이 사람들이 관직에 계속 등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림이 계속 등용이 되고 힘을 쓰니까, 삼사라는 것은 여기 보시는 여기 삼사를 장악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삼사라고 하는 것은 뭐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기관들을 이야기를 하죠. 홍문관, 사관원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여기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부서를 장악하기 시작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것으로 인해서 사화가 발생이 되는데, 사림이 많이 화를 입었던 그런 사건들, 4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잘 보시면, 자, 무갑기열, 이렇게 순서를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무갑기열, 무갑기열로 순서를 좀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무갑기열. 자, 2개는 연산군 때에 일어납니다. 연산군이 아시다시피 폭군이잖아요. 그래서 뭐 많은 살인을 좀 죽이기도 하죠. 그래서 무호사는 김종직의 조의제문인데, 이게 뭐냐면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글을 쓰는데 뭐 옛날 그 한나라 항우의 이야기를 쓰는데, 결국 그 이야기가 뭐냐면 세조를 비판하는 내용인 거죠. 뭐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비판하는 내용을 썼었고, 이것을 김일손이 사초 그 역사서에 실으려고 그 만든 그 사초에다가 작성을 하니까, 이것을 본 연산군이
이거에 관련된 자들을 처단하는 그런 사건을 무오사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갑자사화는 그 연산군이 원래 성종이 약간 좀 그 여성을 많이 만나는 그런 분이었는데 패비 윤씨가 질투를 하자 쫓아내고 사약을 먹이죠. 이 윤씨가 바로 연산군의 어머니였단 말이죠. 그래서 연산군은 잘 모르고 자랐다가 뭐 알았을 수도 있지만 모르고 자랐다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고 화가 난 연산군이 이때 윤씨를 자신의 어머니를 패배시켰던 그 사람들을 찾아서 다 사사해버리는 그런 사건을 갖다가 갑자사화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엔 기묘사화. 기묘사화는 중종 때 조광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중종이 조광조를 기용해서 많은 개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 조광조가 또 너무 힘이 세지고 사람들이 너무 따르다 보니 이 조광조를 제거를 하죠. 그래서 조광조는 뭐 여러 가지 그 의견을 냈었는데 위헌 삭제, 그 공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 백성들을 많이 수치를 하고 많은 권력을 가지니까 이 사람들의 권력을 약하게 하자. 위헌 삭제, 전략가 추천해서 관리를 뽑는 방법도 만들자. 그다음에 소격서 뭐를 폐지를 하고 제사 드리는 곳인데 도교식 이거를 폐지를 하자. 여러 가지 주장을 냈는데 결국 중종이 조광조를 제거를 하면서 조광조 편에 섰던 살인들을 제거하는 사건을 갖다가 기묘사화라고 합니다. 조광조, 앞으로 말해도 조광조, 뒤로 말해도 조광조, 기묘한 이름이기 때문에 기묘사화. 윤씨, 패비 윤씨 사건, 우리 엄마의 원수를 갑자사화. 뭐 이렇게 좀 암기를 해두시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수를 갑자사화, 이름이 기묘하네, 기묘사화. 그 다음에 을사사화는 명종 때 윤임과 윤원영, 대윤과 소윤이 싸운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는 중종의 아들인 인종과 명종, 이 둘 다 아들인데 이 인종을 지지하는 사람과 명종을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좀 다툼이 있었고 이때 윤원영이 소윤인데 명종을 지지하는 소윤파였죠. 이때 윤원영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윤임 세력들이 다 제거되는 사화를 갖다가 을사사화라고 합니다. 자, 전기 내용 정리 끝.